여러분, 고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입니다. 이번 여름방학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수학 능력 점수를 받기를 원하면서 오늘 기출분석 특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역 관련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있었던 모의 평가를 가지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출 분석은 6월, 9월 수능 주로 평가원에서 실시한 시험을 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인데요. 답사 계획. 자, 이런 식으로 답사 계획이 나오고 이 답사 간 장소가 어디냐 바르게 연결해 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 보게 되면은 가와 나 모두 다 도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슬로우 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전통 한옥마을 이런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역 특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와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들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전통마을은 두 군데가 있죠. 바로 안동과 경주입니다. 안동에는 하회마을, 그 다음에 경주에는 양동마을이 있죠. 그리고 그 지역의 축제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알고 있죠? 자, 이곳은 세계 소리 축제를 한다고 하고요. 나해 같은 경우에는 탈춤 페스티벌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가는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바로 전주가 되겠죠. 도청, 전북 도청이 있습니다. 슬로우시티로 지정되어 있는 한옥마을이 있고요. 세계 소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 나는 안동이 되겠죠? 역시 안동 도청 있는 거 알지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하회마을과 함께 여긴 하회탈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A는 어떤 지역이냐? A는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전남도청은 원래는 그 옆에 있는 광주에 있었었죠. 근데 경북처럼 무안이라는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D가 바로 어디냐? 경남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되겠는데요. 바로 창원시입니다. 여기에 바로 경남도청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청 소재지 이렇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경기도 도청 수원에 있고요. 강원도 도청 춘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청은요, 홍성예산 그 사이에 있는 내포 신도시라는 곳인데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북도청은 청주에 있습니다. 경북도청 안동에 있고요. 좀 전에 전북도청은 전주에 있고요. 전남도청은 무안에 있습니다. 경남도청 어디라고 했어요? 창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청 이렇게 말하죠. 제주시에 있습니다. 자, 세계문화유산, 자, 우리 연도별로 등재되게 된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어, 이번에 선생님이 예상하건대요. 이 고인돌 유적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려면 그 문화유산이 어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고창이라는 곳, 전북 고창입니다. 그 다음에 화순, 전남 화순, 그리고 경기도 강화 이 지역에 고인돌 유적이 문화유산에 되어 있고요. 경주도 당연히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경주의 양동마을과 그 다음에 안동의 하회마을도 문화유산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여러 개가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으니까 지도에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8번입니다. 자, 8번 이거 작년에도 이런 마스코트와 함께 이 지역의 특성을 놓고 이 지역이 어디냐를 바로 찾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곳은 좀 젊은 도시고요. 유소년 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 말은 이 동네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자, 바로 세종대왕을 마스코트로 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세종시입니다. 자, 그거 외에도요, 충청권에서는 서산, 당진, 아산, 천안과 같은 공업 특성을 가지고 시험이 나오기도 하고요.
진천과 음성에 있는 혁신도시가 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도시로는요, 충청도권의 충주와 태안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강원도의 원주,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는 태안입니다. 자, B가 바로 당진이고요. C가 세종이고, D가 대전, 그리고 E가 단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바로 외우려고 한다기보다는 여러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익힌다라는 개념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정보를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은 외울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상식이 되고 의미가 있게 되어서 이게 기억이 중기 기억, 장기 기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인구와 관련되어서도요, 나오는데요. 인구적인 어떤 특성이 보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년 인구가 되게 많이 있는 곳은 이제 촌락 지역이 되겠고요. 공업 지역들 중에서 중화공업이 발달한 곳에서는 청장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비가 높죠. 남성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중화공업 특성상 남성 근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도 고흥 같은 경우에는 촌락 지역이 되어서 촌락의 어떤 인구적 특성이 있을 거고요. B가 바로 거제입니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이 발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성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부산 옆에 있는 김해라는 곳이고, 김해에도 젊은 층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 층에서 성비가 막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위성도시적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선생님이 옆에 공업별로 좀 특화되어 있는 도시들을 쌤이 좀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고 위치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죠? 자, 2022학년도 작년 수능 문제. 자, 이렇게 좀 전에 봤던 마스코트와 함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자, 이곳은 어느 곳이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수도권의 공업이 이전했다. 수도권의 공업이 이전하면 아주 멀리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근처로 갑니다. 바로 충청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곳은 전자와 자동차 관련 산업이 발달했다고 하고요. 온천이 또 이곳에 되게 발달했다고 하네요. 바로 아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산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충남 아산이거든요. 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가 진천이라는 곳이고요. 진천은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 선수촌이 진천에 있지요. 그 다음에 음성이라는 곳. 진천과 음성에 바로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D가 제천, E가 단양인데요. 제천과 단양은 또 시멘트 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자, 9번 문제에도 이제 이렇게 수도권과 강원권이 나오고요.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형적 특징들도 함께 나오는 거거든요. 자, A는 김포라는 곳이고 역시나 쌀 같은 걸로 되게 유명합니다. 자, 우리 B가 바로 수원. 우리 수원은 전자산업과 함께 경기도 도청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C가 어디냐? 바로 이천입니다. 이천 쌀로 유명한 거, 이천 쌀 아시죠? 근데 도자기도 유명한 한 곳입니다. D는 강원도에서 용암돼지로 굉장히 유명한 철원이라는 곳인데요. 철원은 또 용암돼지에서 이제 재배되고 있는 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E가 바로 원주인데요. 원주는 바로 기업도시가 있는 곳이고요. 혁신도시도 바로 강원도 혁신도시가 원주에 있습니다. F는요, 태백이라는 곳이고 과거에 탄광이 발달해 있었고 지금은 폐탄광 지역을 또 개발해서 관광지화하고 있고요. 여기 눈 축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로 봤을 때는 이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업 같은 제조업에서도 이제 그 제조업 특성, 쌤 여기 밑에 원래는 보기들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각 공업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일 쉬운 것부터 할게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 바로 1차 금속 제조업이 발달한 곳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석유화학과 함께 자동차 공업이 같이 발달할 수 있는 곳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울산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화성이라는 곳은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통신, 전자 이런 것도 발달해 있으면서 자동차 화성, 우리 현대자동차 공장이 여기 있거든요. 자, 그래서 화성이 되겠고요. 청주도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C가 바로 청주가 되겠는데요.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화성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는 충청북도의 도청 소재지죠. 그 다음에 광양 바로 전남 광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위치 여러분들 봐주세요. 자, 13번은 영남 지역 답사입니다. 우리 좀 전에도 답사를 갔던 문제가 있었죠. 네, 영남 지역인데요. A가 바로 문경 지역이고 B가 김천, C가 경주, D가 진주, E가 창원 지역인데요. 혁신도시가 있고 남강 유등축제가 있는 곳은 경남의 진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전통마을 두 개가 있는데 안동과 경주라고 했지요. 근데 신라 문화가 있는 곳이니까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일차는요. 조령, 패탕광, 석탄박물관 바로 문경세제 여러분들 아시죠? 자, 문경 A입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혁신도시들도 이렇게 한번 분포를 가지고 왔어요.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과밀화되어 있던 국가의 어떤 기관들, 국영기업들을 지방으로 특별법을 통해서 이전을 하는 거니까 수도권에는 있을 수가 없고요. 강원도에서는 원주시에 있고요. 경북에는 김천시에 있고,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는데 각각의 위치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시에 혁신도시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네, 다음은 2022학년도에 있었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또 이렇게 피움이라고 하는 마스코트와 함께 어떤 지역을 알아보는 문제가 나왔죠. 경상남도 도청이 이전한 곳이다. 여러분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쵸? 바로 창원입니다. 그쵸? 창원은 기계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2010년 통합시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진해시와 마산시와 창원시가 합쳐서 우리 창원시가 된 거죠. 네, 이곳에 되게 유명한 축제가 벚꽃 축제인 군항제가 있습니다. 그쵸? 자, 창원은 어디입니까? 바로 D가 되겠죠? A는 거창입니다. 거창이라는 곳이고요. B는 창녕인데 창녕 지역은 우리 우포늪이 있어서 람사르 이제 협약과 함께 많이 시험 문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진주가 있는데 진주가 바로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라 그랬죠. 그리고 E는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또 우리 앞에서도 답사 계획서가 이제 시험 문제 출제되어 있었었는데 1일차에서부터 3일차까지 어떤 도시를 지나갔는지 보도록 합시다. 슬로우시티, 우리 앞에서도 슬로우시티가 있었는데요. 전주였었죠. 한옥마을. 근데 이곳은 다른 슬로우시티인데요. 대나무 생산지에서 죽세공품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죽세공품이라고 하면 담양이 되겠죠. 그쵸? 자, 2일차입니다. 람사르, 우리 좀 전에도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우포늪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 여기서는 순천, 바로 순천만 습지가 람사르 습지고요. 순천에는 바로 나간읍석이라고 하는 전통 취락시설이 있습니다. 자, 3일차에는 유자로 유명하고요. 최근에 우리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왔던 바로 나로호 우주발사센터가 있는 바로 고흥이 되겠습니다. 2가 되겠고요. 나머지 지역들 A는 영광인데요. 영광은 원자력 발전소로 아주 유명한 곳이지요. 당연히 여러분들은 굴비 뭐 이런 것도 알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D는요. 강진이라는 곳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도 슬로우시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슬로우시티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슬로우시티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슬로우시티 우리 한옥마을 우리 전주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 담양에 이제 창평 슬로우시티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신안, 그다음에 목포, 완도 청산도 슬로우시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자, 그 외에도 청송도 가끔 시험에 나오고요. 네, 영월의 김삿갓 슬로우시티 여기도 이제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오른쪽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는 습지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포늪 많이 출제되었었죠. 그 다음에 순천만 보성갯벌도 바로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입니다. 그 외에도 대왕산 용늪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두웅습지라든지 이런 곳이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던 곳이거든요. 한번 람사르 협약에 등록되어 있는 습지도 한번 눈으로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7번 문제 볼까요? 17번 문제 수도권과 강원권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1번 보기에 일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다. 우리 도시에서 신도시가 1기, 2기, 3기까지 있는데 나오면 조금 이제 헷갈리죠. 자, A는 성남이라는 곳인데 바로 성남에 판교 신도시 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이천인데요. 이천 쌀로 유명한 곳이지요. 자, 그래서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쌀이 생산된다. 맞죠? 그 다음에 원주 C인데요. 강원도청은 춘천에 있습니다. 춘천에요. 자, 우리 D 볼까요? 강릉에는 경포호라고 하는 석호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요. 이 태백인데 우리 앞에서도 나왔듯이 여기는 폐광시설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틀린 것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원주는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요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일기 신도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했는데요. 바로 일산, 고양시에 있는 일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천이라고 하는 곳에 중동, 여기도 바로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라는 곳에 평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일기 신도시. 그 다음에 군포시의 삼본, 여기도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남에 있는 분당 신도시, 여기가 바로 이제 1기 신도시가 되겠어요. 자, 2기 신도시입니다. 자, 2기 신도시 쭉 한번 보실까요? 우리 파주, 뭐 김포, 인천 검단, 성남 판교. 자, 우리 성남은 1기 신도시도 가지고 있고 2기 신도시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원 광교, 화성 동탄, 그 다음에 고덕 국제와 화성 동탄, 뭐 이런 식의 우리가 2기 신도시가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3기 신도시가 또 있는데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광명 시흥, 부천 대장, 우리 대장동, 여기 바로 이제 부천 대장동, 뭐 이 대장동은 아닙니다. 그 대장동은 성남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출제되었던 최근의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스크랩을 해놓고 지역들의 정보를 익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